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진짜 꼴보기 싫어. 진짜. 좀 아니다. 너무 꼴보기 싫었어. 왜 사랑하는 게 죄가 아니야? 그래서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바로 세기의 불륜 그리고 이혼입니다. 와, 너무 센 거 아니에요 이거? 와. 최근에 혼인신고했는데 벌써 경험이냐? 오늘 변호사님 연락처 다 받아가세요. 네. 이혼 전문 변호사시니까. 오늘 시장 여기 관련된. 계신 이유가 있어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드라마보다 더 네. 막장이 나오는 게 바로 실생활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자, 글로벌 쇼킹 원픽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로 가볼 나라는 바로 중국입니다. 중국. 가까운 것부터 시작하네요. 역시. 인구가 가장 많다 보니까 가장 쇼킹한 이야기도 많은 그럴 것 그런 같아요. 나라인데요. 2019년 중국의 한 결혼식장에서 일어난 일인데요. 식장을 가득 메운 하객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순간 모두를 충격에 빠뜨리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충격적인 사건이면은 뭐 거의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신랑의 아이를 안고 전 애인이 나타났다. 약간 이런 느낌? 그런 클래식한 이야기라면은 글로벌 쇼킹 원픽에 나오지 않았겠죠. 그게 클래식이에요. 기준이 다르다 지금. 그게 클래식? 더 충격적인 일이 벌어지는데요. 한번 영상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시죠. 뭘까 이거 궁금하네 이거. 이거 뭐지? 잠깐만. 신랑 신부가 본거 같기도 하고. 결혼식으로 입장을 하고 이제 결혼식 행사 과정에서 저렇게 신랑 신부의 성장 동영상이 나오거든요. 그치, 원래 저게 틀잖아요. 그러면 아기 때부터 쫙 같이 자라나는 모습이 나오거든요, 보통은. 저때 우는 분도 계시고. 그런데 갑자기 왜 영상이 모텔방? 따뜻한 신부의 불륜 장면으로 바뀐 겁니다. 진짜 그 많은 사람 앞에서 이거 나와요? 아, 네, 그렇죠. 재밌어! 아니 반응 보고 싶은데요? 사람들 반응? 맞아, 사람 반응. 이 영상이 공개되자마자 신랑 신부가 이제 몸싸움을 하기 시작했고요. 심지어 이제 결혼식을 축하하러 온 양측 하객들이 뛰쳐나와서 두 사람을 뜯어말리느라 아주 결혼식이 아수라장이 됐다고 하네요. 그렇겠다 진짜. 여기서 궁금한 건 이 영상을 네. 누가 올려? 보고 지금 신랑이 충격을 엄청 받았을 거란 말이죠. 왜냐면 누가 틀었는지 몰라요. 내연남이 틀었을 수도 있는 거죠. 그랬을 수도 있죠. 누가 틀었는지 모르는구나. 영상 속 주인공이 정확하게 신부의 내연남이 맞습니까? 아, 네, 맞습니다. 그러면은 내연남의 부인분께서 화나서 그거를 준비해서 복수하려고 그거를 들었을 수가 있어. 그래. 네가 결혼해서 얼마나 잘 사나 두고 보자. 내가 너의 결혼을 망쳐버릴 거야. 막 이런 느낌. 저기 죄송한데 드라마 대본이 있는 줄 알았어요 지금. 따로 촬영하시는 줄 알았어 지금. 너무 감정이입을 해버렸네요. 깜짝 놀랐어. 네. 근데 그런 이야기였으면은 글로벌 쇼킹 원픽에 들어오지 않았겠죠. 저분 아, 역시 다르다. 보통 분이 아니야. 이 영상을 튼 사람은 바로 신랑이었습니다. 신랑이었습니다. 신랑? 그거 알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와, 아니 근데 대단하다. 왜냐면 저렇게 하려면 정말 화나거나 뭐 그러니까. 미친 그게 아니면 어떻게 저걸 할 수 그리고 있어요? 결혼식 시작할 때는 웃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액팅이잖아. 그러니까 액팅을 연기잖아, 연기를 해야 연기. 되잖아. 진짜 무섭다 이분. 무섭다, 무섭다. 이 모든 게 신랑의 어떤 철저한 계획하에 이루어졌는데요. 이 신랑과 신부 두 사람은 2년의 열애 끝에 결혼을 약속하게 됩니다. 그 신랑이 신혼집을 수리하면서 진행 사항을 확인하려고 감시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세상에. 거기에 신부와 다른 남성의 불륜 장면이 포착이 된 거죠. 하필이면 또 신혼집이에요. 가슴 찢어지겠다. 악랄하네. 아니 근데 이게 여러분 문제가 뭐냐면 신랑분이 뭐 예를 들어서 복수한다고 틀었다고 쳐요. 근데 신랑도 데미지가 꽤 막 있고 그럴 텐데 결혼식까지 갈 거 없이 그 전에 그쵸. 사실 이 헤어졌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약간 그러게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서 더 충격적인 스토리는 바로 이 불륜을 저지른 저 두 사람이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어떻게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천천히. 잠깐만, 나 이해가 저 안 두 가. 사람이 가족이 될 뻔한 사람이라면은 사돈이 이 여자는 결혼하니까 당연히 가족이 될 거고 저 남자도
그럼 가족이 별편한 사람인 거지. 형? 신영? 뺏기네? 이야, 완전 쓰레기네. 잠깐만, 정말 형이었던 거예요? 뭐예요? 영상 속 그 남자는 신부의 형부였습니다. 형부. 언니 남편이? 자기 언니의 남편이랑 저런 거야? 아주 나쁜 여자네. 아, 그래서 남편이 한 번에 복수를 할 수 있는 게 진짜 거기였구나. 빡쳤겠다. 맞네. 나 이제 이해 갔어, 이해 갔어요, 이제. 여기 더 충격적인 게 또 있어요? 네. 또 있어요? 그러니까 신부의 형부의 아내는 신부의 언니잖아요. 친언니, 이 언니가 임신 6개월 차 임산부였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하다, 이거 너무 못했다. 어떡해. 제가 언니였으면 남편의 바람도 너무 충격이지만 제 친여동생이 그렇게 나한테 상처를 준다는 게 더 큰 상처일 것 나도 같아요. 동의해. 맞아. 에바 누나 여동생 있어요? 친언니 있어요. 아, 그럼 상상이 되겠다. 그 상상이 되겠다. No. 현부 no. 그럼 형부랑 처제가 도대체 누가 어떻게 누구를 어떻게 그런 사이가 된 거예요? 그 신랑과 신부가 이게 2년 동안 열애를 하다가 이제 결혼을 하기로 했는데요. 하필 이 예비 신랑이 신부한테 폭력을 좀 행사하면서 이 두 사람의 위기가 찾아온 거죠. 아, 네, 네. 그런 것도 있구나. 네, 잘하는 네. 사람이 없네, 그런 그러면. 뒤에 또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아. 그 문제를 이제 누가 해결해 줬느냐? 형부가 나서서 예비 신랑이랑 이제 예비 신부의 관계를 이제 화해하게 해줬는데 그때 하필 이 형부랑 처제의 감정도 조금씩 미묘하게 발전을 한 거죠. 아, 이거 너무 싫다. 드라마. 아 진짜 최악의 빌런이 등장을 했네요. 보니까 이게 진짜 지구에서 볼 수 없는 최악의 드라마입니다 지금. 이게 어찌됐든 신부의 개인적인 치부가 네. 정말 공개적으로 다 이제 보여진 거잖아요. 네네. 근데 이런 경우는 약간 명예훼손이나 이런 법적 처벌 같은 거는 없나요? 네, 물론 불륜이라는 게 네. 굉장히 잘못된 행위긴 하지만 타인의 내밀한 사생활을 지금 공개를 한 거잖아요. 네. 당연히 이제 명예훼손죄에 해당이 되고요. 다만 이제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처벌이 되지 않는데 사실 불륜에 대한 복수를 하겠다라는 목적은 공익적인 목적이라고 인정이 되지 않아서 사실상 명예훼손으로 처벌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사실 이 영상이 저희가 뭐 이렇게 웃으면서 봤지만 이게 어쨌든 이런 영상물이 촬영됐다는 거를 당사자들이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배포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라고 해서 성범죄에도 해당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실제로 국내에서 벌어졌다면 굉장히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 행위입니다. 혹시 그 실제로도 이렇게 직접 응징을 변호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나요? 이제 응징을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이제 그 사람의 SNS에 가서 그 사실을 폭로한다던가 아니면 이제 회사에 쫓아가서 뭐 한 대 때린다던가 네네네. 이런 식의 복수가 가장 흔한데 사실 이게 범죄가 된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은 거의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한테 와서 벌금이 얼마나 나오냐 이렇게 물어보시고 네. 내가 그 정도는 내고서라도 해야겠다 하고 그냥 이렇게 그래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얼마 나와요? 아 근데 다들 궁금했잖아요. 아, 왜냐면 좋은 내-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최근에 SNS에서 본 영상이 공항에서 이제 네. 불륜 커플이 이제 여행을 가려고 하는데 네. 그거를 부인이 잡으러 온 거예요. 아, 봤어, 그래서 봤어. 그거를 완전 세게 봤어, 때렸잖아요. 봤어. 그거 봤죠? 네, 봤어요. 와, 그 정말 잘 때려. 후보를 그래요? 팍 보면서 여자가 막 이렇게 돼. 그거 얼마인가요? 사실은 몇백만 원 정도의 수준에서 나오는 게 일반적인데요. 아, 그렇죠. 만약에 이게 초범이라고 한다면 어. 판사님도 사람인지라 네. 이 경위를 봤을 때 정말 이거는 한 대 때려도 된다. 네, 될만했다라고 때려도 하면은 선고유예 판결이라고 해서 한번 봐주는 판결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봐주셨던 경우도 있었어요. 한 번은 때려도 되겠구나, 그쵸? 한 번은 우리가 이거를 내일부터 갑자기 SNS에 많이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팡팡팡. 그래서 한 여성이 심지어 집에서 코브라에 물려서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을 했는데요. 뭐라고? 아니 근데 인도에서는 코브라에 물리는 사고가 좀 종종 있나요? 사실 큰 도시에는 이제 네. 뭐 매미나 다른 동물들이 없지만은 시골 갈수록 워낙
땅이 크다 보니까 그렇죠. 워낙 넓죠. 뱀이 꽤 많이 나타나고 동물도 많이 나요. 네. 실제로 우트라라는 20대 여성이 집에서 잠을 자다가 뱀에 물려서 결국 사망까지 이르는 잠을 사건이 잤어요, 발생을 세상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 당연히 듣다 보면은 네. 단순 사고사로 어떻게 보면 생각할 수 있었던 이 사건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됩니다. 새로운 국면이 그렇죠. 뭐야. 그래야겠죠. 단순 사고가 아니겠죠. 의도적이었다는 네. 건가요? നമ്മുടെ പ്രോസിക്യൂട്ടർ കുറ്റക്കാരനാണെന്ന് കണ്ടെത്തി പ്രോസിക്യൂഷൻ മുന്നോട്ട് 이 사망한 우트라라는 여성의 가족들이 그녀의 사망이 그냥 사고사가 아니다라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요. 가족들에 의하면 우트라는 사망 2달 전에도 이미 시댁에서 독사에 한 번 물려서 2달 동안 병원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었다고 합니다. 뭔가 냄새가 나는데 이게 너무 자주 이 뱀한테 2번 물리기가 사실 여러분 평생 한 번도 물릴까 말까. 네, 쉽지가 않아요. 그럼 살해당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진짜요? 네, 맞습니다. 진짜요? 경찰 조사 결과 우트라가 살해당한 것으로 이제 어떻게 죽인 거야, 밝혀졌죠. 코브라로? 우트라를 살해한 범인은 바로 남편 수라즈였습니다. 와, 이거 완전. 남편이 물렸고. 네네, 지금 사진에서 나오고 계시죠. 멀쩡하게 네. 생겼는데. 수라즈가 아내가 자고 있는 방에 네. 코브라를 풀었는데요. 심지어 아내가 코브라에 물렸을 때 방에서 남편이 그걸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있었다고 해요. 세상에. 네. 아니 진짜 이거 너무 나쁘다. 끔찍하고 잔인한 거 아니에요?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은 남편의 살해 시도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지난번 뱀에 2달 전에 그 녹사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건도 남편이 꾸민 거예요? 아, 네, 맞습니다. 2달 전에 시댁에서 독사에 물렸던 네. 바로 그 사건도 남편이 독사를 풀어서 아내를 살해하려고 했는데요. 아내가 이제 급하게 병원으로 이송을 하면서 실패를 한 거죠. 네. 이 사건 때문에 이제 아내는 2달 동안 병원 치료를 받게 된 거고요. 근데 어떻게 들키지? 왜냐면 뱀이 그렇지. 동물이 알아서 한 건데. 그러니까. 네, 네. 네. 뱀에서 지문을 채취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요. 수라즈가 범행을 하기 전에 인터넷에서 독사 관련된 정보를 찾았다든지 아니면 이제 뱀을 판매하는 상인이랑 접촉한 전화 기록이 확인이 됐고요. 결정적으로 사망한 아내의 몸에서 발견된 뱀의 이빨 자국에 이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저걸 한번 풀어보는구나. 아, This was then transferred to the crime branch. Suraj was handed a double life term on October 13, 2021. 이빨 자국의 크기가 저렇게 확연하게 달랐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했네. 뱀을 머리 아예 잡고 그냥 갖다 놨네. 갖다 놨네. 와. 바로 실제로 이렇게 일부러 했을 때, 인위적으로 했을 때 그 이빨 자국이 시신에 남아있던 것과 유사했습니다. 남편이 코브라를 잡아가지고 네. 이렇게 막 입을 벌려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데 그동안 아내는 그냥 가만히 자고 있어요. 왜냐면 그건 눈치 못 채는 나는 거 없잖아. 남편 이 소리만 내도 이러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거든요. 그런 리스크를 싹 없애기 위해서 이 남편이 미리 수면제를 먹였습니다. 그럼 그렇죠. 완전 계획적이네요. 너무 그렇죠. 대체 왜 아내를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유는 바로 돈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네네. 왜 여자가 돈이 많았어요? 집에 돈이 많으십니다.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남편 수라즈가요, 그 아내랑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인도에서는 보통 그 이혼을 할 때 신부한테 받은 지참금들을 다시 돌려줘야 됐습니다. 그 이혼을 하고 싶은데 지참금은 돌려주기가 싫었던 거죠. 왜 이혼하려고 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렇죠. 왜 혹시 이혼을? 이번 시간의 주제 뭔지 기억하시나요? 그렇죠. 바로 경찰 조사 결과 이 남편 수라즈가 다른 여성과 바람을 피우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근데 지참금이 굉장히 많았나 보죠. 도대체 얼마길래 그거를 죽였을까요? 네, 지참금이 하나 약 5천만 원에 상당하는 금, 그리고 약 3천만 원에 상당의 자동차, 그리고 현금 50만 루피까지 다 합치면 무려 1억 원 정도에 이르렀습니다. 1억이요? 큰 돈이네요. 많다면은. 남편? 아들이. 아들인데 어떻게 남편이야? 아들이자 아, 남편? 뭐야 또 이거 되게 이상할 것 같아. 브라질의 빈민가 출신에서 국회의원 자리까지 오른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네네. 브라질의 하원 의원인 플로델리 도스산토스 데 수자의 이야기라고 하는데요. Cotidiano de intrigas e disputa por dinheiro e poder.
O laudo do IML mostrou que ele levou 30 tiros, 2 disparados a queima-roupa. 30개요? 미쳤다, 미쳤다, 미쳤다. 놀라운 사실은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망한 남성은 그녀의 남편이기도 하지만 아들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이야? 남편 아들? 아들인데 어떻게 결혼해요? 이 두 사람이 만난 거는 1991년이었다고 해요. 네. 이 수자가 카르모를 입양하면서 양 엄마와 양 아들 입양아의 관계로 처음 만났죠. 그런데 이 둘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해서 입양하고 7년 있다가 둘이 결혼을 하고요. 여기서 재밌는 게 네. 또 이제 그 부부가 또 입양한 아이들을 포함해서 55명의 자녀. 55명이죠. 네네. 지금 사진에서 보고 계시죠. 네네. 그러다가 이제 남편이 카르모가 30발에 총격을 받고 사망을 한 겁니다. 자, 왜 죽었냐 이거예요. 왜 죽었냐 대체. 이거 나 지금 야, 너무 나 충격이야. 지금 믿겨지지가 않아. 아니, 지금 뱀이 없어졌어. 처음에 이제 아내 같은 경우가 강도가 들어서 사고가 났다라고 이제 주장을 했지만 나중에 경찰 조사 결과 이 수자,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살해하자고 지시했다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가요? 네네. 바로 여기서 또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뭐예요? 다른 애기들인가? 나 지쳤어. 아니 뭐예요? 55명의 자녀들과 같이 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런데 이 살인 사건의 자녀들, 심지어 손녀까지 이 살인 사건의 자녀들, 심지어 손녀까지 가담한 그런 사건이라는 거예요. 네. 공범이에요? 그렇죠. 자식과 손녀가 공범이었다는 Foram 거죠. denunciadas à justiça. Além das filhas Marci e Simone, mais 6 pessoas foram elas, outros filhos do casal. Adriano, acusado de ter conseguido a arma do crime. 7명의 자녀들이 도움을 줘서 이 남편을 살해한 음모를 꾸몄다라고 지금 경찰은 주장을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살해한 이유가 뭐 밝혀졌나요? 현지 언론에서는 기독교도였던 크리스천이었던 수자가 이혼이 떳떳한 일이 아니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이혼보단 차라리 살인을 하자라고 한 게 아니냐라고 이제 보도를 한 거죠. 아니 애들은 대체 그 7명이나 가담을 했다고 했는데 그 자녀들한테는 뭐라고 했어요? 이제 자녀 중에 한 명한테는 네. 신의 이름을 더럽힐 수 없기 때문에 절대로 그와는 이혼하거나 갈라설 수 없다. 더 싫어. 어떻게 해야 될까? 제일 싫어. 라고 이제 가스라이팅이네, 진짜 물어보- 가스라이팅. 네, 그 가스라이팅처럼 그런 메시지가 발견이 된 거죠. 세상에. 정신 상태가 좀 이상하네요. 전체적으로. 많이 이상하죠. 아, 맞아요, 맞아요. 그죠? 정신 네. 상태가 근데 이상하네. 여기서 또 놀라운 사실 하나 더 있습니다. 또 있어. 아니 뭐예요 또 이번에는? 아까 그 코브라 살인처럼요. 이번 사건도 살해 시도가 처음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전적이 있었구나. 네, 경찰이 음식에 독을 넣는다든지 이런 살인 교사 전에도 최소 6번 가량의 독살을 시도했다. 6번? 네. 아니 근데 이 사람은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눈 보는 눈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신경이 이게 쓰였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그런데 처벌은 어떻게 뭐 혹시 그런 식으로 해서 빠져나갔나요? 어떻게 됐나요? 실제로 수자 같은 경우가 이제 판사가 공정하지 않다. 그리고 나도 지금 국회의원 출신인데 내 안전이 중요하지 않냐라고 따지면서 재판받는 지역을 아예 옮겨야 한다고 주장을 했다가 그건 이제 기각당한 상태고요. 올해 12월 12일에 어떻게 보면 재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 아직 진행 중인. 네네. 그리고 범죄에 가담한 양아들 2명은 이제 각각 징역 33년 2개월, 그리고 징역 9년을 지금 선고받은 상태죠.